안녕하세요. 송쌤 수학입니다. 지금부터 수능 완성, 수원, 필수 유형 분석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번 단원은 수열입니다. 유형 1. 등차 수열의 뜻과 일반항. 출제 경향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이용하여 공차 또는 특정한 항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출제 유형 잡기 내용을 꼭 확인하고 이를 이용하여 문제를 잘 해결하기 바랍니다. 필수 유형 1번 문제입니다.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A2 플러스 A4는 16, A1 마이너스 A3 플러스 A5 마이너스 A7의 값은 마이너스 12가 성립할 때 A10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등차 수열의 첫째 항을 A, 공차를 D라고 놓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은 어떻게 되죠? AN은 A 플러스 N-1 D가 되는 거죠. 문제에서 주어진 A2 플러스 A4의 값이 16이다 라는 식을 1번 A1 마이너스 A3 플러스 A5 마이너스 A7이 마이너스 10이다 라는 식을 2번이라고 놓고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먼저 1번 식을 살펴보면 A2 플러스 A4이므로 A 플러스 D 플러스 A 플러스 3D가 되겠죠. 이 식은 2A 플러스 4D가 되고 그때 값이 16이다 라고 했습니다. 정리하면 A 플러스 2D의 값은 8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2번 식을 보면 A1 마이너스 A3 플러스 A5 마이너스 A7의 값은 마이너스 12입니다. 이때 이 두 개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계산을 해보면 이 말은 마이너스 A3 마이너스 A1이 되겠죠. 이 식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A7 마이너스 A5의 값이 됩니다. 계산하면 마이너스 2D가 되고 이 식도 마이너스 2D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D의 값이 마이너스 12다 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D의 값은 3이 됩니다. 대입하면 A 값은 2다 라는 거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A 10의 값이니까 2 플러스 9D가 되는 거죠. 대입하니까 2 플러스 27이므로 29다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유형 2. 등차 수열의 합. 출제 경향은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거나 등차 수열의 합을 이용하여 첫째 항, 공차, 특정한 항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출제 유형 잡기 내용을 꼭 확인하고 이를 이용하여 문제를 잘 해결하기 바랍니다.
필수 유형 2번 문제입니다. 첫째 항이 2인 등차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할 때 A6의 값은 2의 S3-S2입니다. 이때 S10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과 등차 수열의 합 SN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AN의 값은 SM-SN-1로 우리가 구할 수 있죠. 이때 n의 값은 2 이상이 돼야 됩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문제에 나와 있는 S3-S2의 값이 A3이다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대입하면 A6은 2A3이 되고, 이것을 등차 수열의 일반항식으로 표현해 보면 A 플러스 5D는 2의 A 플러스 2D인데, 문제에서 등차 수열의 첫째 항 2다 라고 했으니까, 즉 A 값이 2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2 플러스 5D의 값이 2니까 4 플러스 4D가 돼서 계산하면 D의 값이 2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항 A가 2인 거죠. 문제에서는 S10의 값을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등차 수열의 합 SN을 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SN의 값은 첫째 항과 끝항을 알았을 때에는 2분의 n의 a 플러스 l로 우리가 구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2분의 n의 2a 플러스 n-1 d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이것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10의 값을 구하는 것이니까 끝항인 A10을 구해보면 2 플러스 9D가 되므로 20이다 라는 거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S10은 2분의 10에 2 플러스 20이 되므로 계산하면 110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유형 3. 등비수열의 뜻과 일반항. 출제 경향은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이용하여 공비 또는 특정한 항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출제 유형 잡기 내용을 꼭 확인하고 이를 이용하여 문제를 잘 해결하기 바랍니다. 필수 유형 3번 문제입니다.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A2의 값이 36, A7은 3분의 1, A5일 때 A6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등비수열의 일반항 AN이 AR의 n-1제곱이다 라는 것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A2의 값이 36이다 라고 하였으니까 AR의 값이 36이다 라는 거 우리가 하나 이렇게 알 수 있고, A7의 값이 3분의 1 A5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A7의 값을 A5의 값으로 나누게 되면 R 제곱이다 라는 거 우리가 구할 수 있고, 그때 이 값이 3분의 1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문제에서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이다 라고 하였으므로
등비 수열의 첫째 항인 A 값이 0보다 크고 공비인 아래 값도 0보다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두 식을 연립해서 A 값이 얼마, R 값이 얼마 이렇게 구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A 값, R 값을 따로 구하지 않고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값은 A6의 값입니다. A6은 AR의 5제곱이 되겠죠. 이 말은 AR의 곱하기 R의 4제곱이 될 것이고, 이 말은 AR의 곱하기 R의 제곱의 제곱이다 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AR 값을 알죠? 36 곱하기 R의 제곱의 값은 3분의 1이었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1의 제곱이다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A6의 값은 4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유형 4 등비 수열의 합. 출제 경향은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등비 수열의 합을 구하거나 등비 수열의 합을 이용하여 공비 또는 특정한 항해값을 구하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출제 유형 잡기 내용을 꼭 확인하고 이를 이용하여 문제를 잘 해결하기 바랍니다. 필수 유형 4번 문제입니다.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R인 등비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할 때 A1 플러스 A4 플러스 A7분의 S9의 값이 R 플러스 5일 때 A6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문제에서 등비 수열 AN의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R이다 라고 하였으므로 문제에서 주어진 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1 플러스 A4 플러스 A7분의 S9는 3 플러스 3R의 세제곱 플러스 3R의 6제곱분의 1-R분의 3의 1-R의 9제곱이 되겠죠. 정리하면 1-R의 3 플러스 3R의 세제곱 플러스 3R의 6제곱분의 3의 1-R의 9제곱이 됩니다. 이때 3 약분 되겠죠. 그리고 R의 9제곱은 R의 세제곱의 세제곱이므로 우리가 인수분해하면 1-R의 1 플러스 R의 세제곱 플러스 R의 6제곱분의 1-R의 세제곱에 1 플러스 R의 세제곱 플러스 R의 6제곱이 됩니다. 약분하고 1-R의 세제곱을 또 인수분해 할 수 있겠죠. 인수분해하면 1-R분의 1-R의 1 플러스 R의 R제곱이 됩니다. 1-R이 약분되겠죠. 즉 1 플러스 R 플러스 R제곱이 R 플러스 5가 되는 거니까 정리하면 R의 제곱이 4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때 문제에서 공비 R의 값이 0보다 크다라고 하였으므로 R의 값은 2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A6의 값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A6의 값은 AR의 5제곱이 되는 거죠. 즉 첫째 항이 3이니까 3 곱하기 2의 5제곱이 됩니다. 계산하면 96이다 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유형 5. 등차 중앙과 등비 중앙. 출제 경향은 3개 이상의 수가 등차 수열 또는 등비 수열을 이루는 조건이 주어진 문제가 출제됩니다. 출제 유형 잡기 내용을 꼭 확인하고 이를 이용하여 문제를 잘 해결하기 바랍니다. 필수 유형 5번 문제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nx 플러스 4의 n-4는 0이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 베타를 갖고 세수 1, 알파, 베타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n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해서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와 베타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구해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nx 플러스 4에 n-4는 0인 거죠. 인수분해하면 x-4에 x-n 플러스 4는 0이 되기 때문에 x의 값은 4이거나 또는 x의 값은 n-4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문제에서는 세수 1, 알파, 베타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린 이것을 통해 등차 중앙이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것을 식으로 표현하면 이 알파는 1 플러스 베타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방금 구한 이 두 근을 가지고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값이 알파고 어떠한 값이 베타인지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상황을 나누어서 계산을 해 보아야 됩니다. 첫 번째, 알파가 4, 베타가 n-4일 때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알파 값보다 베타 값이 크다라고 하였으므로 n-4의 값이 4보다 커야 합니다. 정리하면 n의 값은 8보다 커야 되겠죠. 이 상황에서 이 알파와 이 베타를 이 식에다가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8은 1 플러스 n-4가 되겠죠. 계산하면 n의 값은 11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n의 값의 범위는 8보다 커야 되는데 n의 값이 11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되는 거죠. 두 번째, 이번에는 알파 값이 n-4, 베타 값이 4일 때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 값과 베타 값의 크기가 이와 같으니까 적용하면 n-4의 값보다 4의 값이 커야 합니다. 즉 n의 값이 8보다 작아야 합니다. 이 식에다가 대입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2의 n-4는 1 플러스 4가 되겠죠. 계산하면 2n-8은 5가 되는 것이고, 정리하니까 n의 값은 2분의 13이다 라는 거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n의 값은 자연수죠. 따라서 이 두 번째 상황은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자연수 n의 값은 11이다 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유형 6.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출제 경향은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를 이용하여 일반항을 구하거나 특정한 항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출제 유형잡기 내용을 꼭 확인하고 이를 이용하여 문제를 잘 해결하기 바랍니다. 필수 유형 6번 문제입니다.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할 때 SN은 2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3입니다. 이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식을 살펴보면 A1, A3, A5, A7, A9, A11, A13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수열 AN의 일반항식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SN만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AN의 값을 구해야 합니다. 구해보면 AN은 SN-S의 n-1이 되겠죠. 이때 n의 값은 2 이상일 때 성립합니다. 적용하면 2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2의 n제곱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없어지고 2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2의 n제곱이므로 2의 n제곱으로 묶어보면 2 마이너스 1이어서 2의 n제곱이다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AN의 값은 n이 2 이상일 때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A1의 값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를 다시 한번 보면 S의 n의 값에서 n의 값이 1 이상일 때 이게 성립한다고 했죠. 즉 A1의 값은 S1의 값과 같고 1을 대입하니까 2의 제곱 마이너스 3이므로 1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하여 문제에서 주어진 이 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분의 1 플러스 2의 세제곱분의 1 플러스 2의 5제곱분의 1 플러스 2의 7제곱분의 1 플러스 2의 9제곱분의 1 플러스 2의 11제곱분의 1 플러스 2의 13제곱분의 1이 됩니다. 이 식을 유심히 보면 첫째 항이 2분의 1이고 공비 아래 값이 2의 제곱분의 1인 등비 수열의 합이다라는 거 우리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겠죠. 따라서 주어진 이 식은 등비 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공비 아래 값이 2의 제곱분의 1이므로 1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1 마이너스 2의 제곱분의 1에 첫째 항이 2분의 1이므로 2분의 1에 1 마이너스 2의 제곱분의 1에 전체 항은 하나, 둘, 셋, 넷, 다, 7개가 되는 거죠. 7제곱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된다면 3분의 2에 1 마이너스 2의 14제곱분의 1이다 라는 거 우리가 이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유형 7 합의 기호 시그마의 뜻과 성질. 출제 경향은 합의 기호인 시그마의 뜻과 성질을 이용하여 수열의 합을 구하거나 특정한 항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출제 유형잡기 내용을 꼭 확인하고 이를 이용하여 문제를 잘 해결하기 바랍니다. 필수 유형 7번 문제입니다. 수열 AN에 대하여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10까지 AK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의 값이 28이고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10까지 AK의 AK 플러스 1의 값이 16일 때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10까지 ak의 제곱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식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10까지 ak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은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10까지 ak의 제곱 플러스 2ak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시그마 각 변에 분배해주면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10까지 ak의 제곱 더하기 시그마 성질에 의해 앞에 있는 상수인 2는 밖으로 뺄 수 있는 거죠. 2에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10까지 ak 1은 1이 10번 더해져 있다라는 얘기니까 10이 됩니다. 이때 이 값이 28이다 라고 하였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10까지 ak의 제곱 플러스 2배의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10까지 ak의 값이 18이다 라는 거, 우리는 이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식도 정리해 보면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10까지 ak의 ak 플러스 1이므로 정리하면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10까지 ak의 제곱 플러스 ak가 되는 거죠. 시그마를 정리하면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10까지 ak의 제곱 플러스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10까지 ak가 되고, 이때 이 값이 16이다 라고 하였으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식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이 두 식을 연립해서 풀면 우리가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10까지 ak의 제곱의 값은 14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유형 8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 출제 경향은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을 나타내는 시그마 공식을 이용하여 식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출제 유형 잡기 내용을 꼭 확인하고 이를 이용하여 문제를 잘 해결하기 바랍니다. 필수 유형 8번 문제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다항식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을 x 마이너스 n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an이라 할 때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7까지 an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n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머지 an을 구해야 되겠죠. 이 나머지 an은 나머지 정리로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식으로 표현해 보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x 마이너스 n으로 나누었으니까 그때 목 qx 플러스 나머지를 an이라고 한다고 했으니 an 이렇게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몫인 qx 값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0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x에다가 n을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나머지인 AN은 2의 n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1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하는 값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7까지 an-n제곱 플러스 n에 이 an을 대입하면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7까지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이 되고, 이 식을 자세히 보면 완전제곱식이 되는 거죠.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7까지 n-1의 제곱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n이 1일 때는 1-1이므로 0이 되고, 2일 때는 2-1의 제곱이니까 1의 제곱이 되고, 마지막으로 7을 대입하면 7-1, 즉 6의 제곱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를 조금 간단하게 적어보면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6까지 k제곱과 같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k제곱은 어떻게 되죠? 6분의 n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식을 풀어보면 6분의 6 곱하기 7 곱하기 13이 됩니다. 약분하고 구하면 답은 91이다 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유형 9. 여러가지 수열의 합. 출제 경향은 수열의 일반항을 소거되는 꼴로 변형하여 수열의 합을 구하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출제 유형 잡기 내용을 꼭 확인하고 이를 이용하여 문제를 잘 해결하기 바랍니다. 필수 유형 9번 문제입니다. n이 자연수일 때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의 제곱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1의 x 플러스 n의 n-1은 0의 두 근을 알파 n, 베타 n이라고 할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먼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1의 x 플러스 n의 n-1은 0을 인수분해하면 x-n의 x-n 플러스 1은 0이 되겠죠. 따라서 x는 n이거나 또는 x는 n-1이 됩니다. 이때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식은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81까지 루트 알파 n 플러스 루트 베타 n분의 1이므로 알파 n이 n, 베타 n이 n-1 또는 알파 n이 n-1, 베타 n이 n 되어도 식이 똑같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로 대입해 보면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81까지 루트 n 플러스 루트 n-1 분의 1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리화 해주면 분자 분모에 루트 n 마이너스 루트 n-1을 곱해야 되겠죠. 그러면 분모는 n-1이므로 1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81까지 루트 n 마이너스 루트 n-1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하나하나 따져보면 1일 때는 루트 1 마이너스 0이 되겠죠. 플러스 2일 때는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1이 됩니다. 3일 때는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죠. 플러스 계속 이런 형태로 식이 나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해보면 맨 마지막에는 81을 대입해야 되겠죠. 루트 81 마이너스 루트 80이 됩니다. 쭉 되어 있는 형태가 교대급수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이렇게 없어집니다.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항상 짝이 맞게끔 없어지기 때문에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없어지겠죠. 그래서 앞에 남아 있는 거 같이 대칭적으로 뒤에 남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그래서 루트 81이 남는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루트 81 마이너스 0이 되므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9다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유형 10 수열의 귀납적 정의. 출제 경향은 처음 몇 개의 항의 값과 이웃하는 항들 사이의 관계식으로 정의된 수열 AN에서 특정한 항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출제 유형 잡기 내용을 꼭 확인하고 이를 이용하여 문제를 잘 해결하기 바랍니다. 필수 유형 10번 문제입니다. 수열 A는 A1은 1이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3n-1은 2an 플러스 1, A3n은 마이너스 an 플러스 2, A3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1을 만족시킬 때 A11 플러스 A12 플러스 A13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하나씩 대입해서 해결해도 되지만 기준을 잡아서 풀면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식을 자세히 보면 1씩 차이가 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도 1씩 차이가 나죠. 따라서 기준이 되는 값을 A12로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그러면 A12가 되기 위해서는 n의 값이 4가 돼야 되는 거죠. 따라서 A11, A12, A13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A4의 값이 필요합니다. A4의 값은 A3n 플러스 1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해보면 A1의 값이 1이므로 A4의 값은 A1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다라는 거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한 대로 세 값을 한 번에 우리가 표현을 해보면 A11은 2A4 플러스 1이고 A12는 마이너스 A4 플러스 2이고 A13은 A4 플러스 1이 됩니다. 계산하면 2 곱하기 2의 플러스 1이므로 5. 계산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이므로 0. 계산하면 2 플러스 1이므로 3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문제에서는 이 세 값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5 플러스 0 플러스 3이므로 8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유형 11 다양한 수열의 규칙 찾기. 출제 경향은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는 몇 개의 항을 나열하여 수열의 규칙을 찾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출제 유형 찾기 내용을 꼭 확인하고 이를 이용하여 문제를 잘 해결하기 바랍니다. 필수 유형 11번 문제입니다. 수열 A는 A1은 9, A2는 3이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n 플러스 2는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을 만족시킵니다. 이때 절대값 ak는 3을 만족시키는 100 이하의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문제에서 A1은 9이고 A2는 3 그리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이 식을 만족시킨다 라고 하였으니까 n에다가 1부터 차례로 대입해서 어떠한 수가 나오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이 1일 때는 A3은 A2-A1이므로 3-9에서 마이너스 6이 되고 n이 2일 때는 A4는 A3-A2이므로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이므로 마이너스 9가 되고 n이 3일 때는 A5는 A4 마이너스 A3이므로 마이너스 9 마이너스 6이 돼서 마이너스 3이 되고 n이 4일 때는 A6은 A5 마이너스 A4이므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가 돼서 6이 됩니다. n이 5일 때는 A7은 A6 마이너스 A5이므로 6 마이너스 3이므로 9가 되고 n이 6일 때는 A8은 A7 마이너스 A6이므로 9 마이너스 6 해서 3이다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열 A에는 이러한 식으로 숫자들이 나온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9,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 6이 차례대로 반복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주기가 6이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식으로 표현하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n은 a의 n 플러스 6과 같다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죠. 문제에서 100 이하의 자연수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100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6개의 숫자를 한 세트로 봤을 때 16세트가 있겠고 그 다음 나머지 4개가 있게 됩니다. 한 세트에서 보면 절대값 AK 값이 3이 되는 것은 한 개, 2개다 라는 거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문제에서 100 이하의 자연수는 이러한 세트가 총 16세트이므로 각 세트당 2개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16 곱하기 2가 되고 플러스 4 따져보면 하나, 둘, 셋, 4개가 나오는데 한 번 더 나오겠죠. 여기에서 플러스 1이 된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100 이하의 자연수에서 이것을 만족하는 자연수 k의 개수는 이와 같이 됩니다.
계산하면 33이 된다는 거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유형 12 수학적 귀납법. 출제 경향은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하여 명제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빈칸에 알맞은 식이나 수를 구하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출제 유형 잡기 내용을 꼭 확인하고 이를 이용하여 문제를 잘 해결하기 바랍니다. 필수 유형 12번 문제입니다. 수열 AN의 일반항이 다음과 같을 때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주어진 식이 성립함을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하여 증명한 것입니다. 빈칸 가나에 알맞은 식을 각각 fm, gm이라고 할 때 f3분의 g7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증명 문제는 우리가 전체적인 증명 과정을 이해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좋지만 시험 시간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때 빈칸에 있는 값만 빠르게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찾으려면 증명하는 과정의 앞뒤 관계를 빠르게 파악해서 우리가 빈칸의 값을 찾아주면 됩니다. 자, 증명 과정을 살펴보면 일단 먼저 수학적 귀납법이므로 1일 때 성립함을 보이고 n이 m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n이 m 플러스 1일 때 성립함을 보이는 과정입니다. 증명 과정을 살펴보면 n이 m일 때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m 플러스 1일 때 ak 값을 나누어서 쓴 겁니다.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m까지 ak 플러스 a의 m 플러스 1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가정한 식을 근거로 해서 적어주면 다음과 같습니다. 2의 m의 m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1에 곱하기 2의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2의 m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1에 곱하기 2의 m 플러스 1의 m제곱 플러스 m에 곱하기 2의 마이너스 m 플러스 1제곱이 됩니다. 이때 이 항과 이 항에서 동그라미로 표현하겠습니다. 공통인수인 2의 m의 m 플러스 1제곱을 묶어주겠습니다. 그러면 2의 m의 m 플러스 1제곱을 묶어주게 된다면 1 남겠고 더하기 2의 m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1이 남겠죠. 그래서 이렇게 없어지게 될 것이고요. 뒤에 있는 식 정리하면 마이너스 2분의 m 플러스 2에 곱하기 2의 마이너스 m제곱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증명 과정과 비교해 보면 지금 가에 있는 값이 이 값을 의미하는 거고 이 값이 이 값이 나가 되는 거죠. 문제에서 가식이 fm, 나식이 gm이라고 했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F3분의 G7이므로 대입하면 2의 12제곱분의 2의 16제곱이 되니까 약분되죠? 그래서 2의 4제곱 16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지금까지 수열 단원의 필수 유형 분석 시간이었습니다.